자, 그래서 우리 지금 2층으로 내려왔고 오늘 이름 얘기로 스타트해서 복습 진행하면서 이제 이름 사전에 이름을 등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문장이고 그렇지 않은 문장이 있다. 일단 네 가지를 우리가 써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딱 시험에 내기 좋은 숫자죠. 4. 그렇지 않은 거 하나랑 쓱 까갖고 내면 줄줄이 털릴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4개가 있었고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제 이름사전 우리 하나만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메모리 위에 이름사전이 하나만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타임 모듈 임포트 타임 하면 타임의 이름사전이 따로 있어요. 얘기하다가 이젠 또 프린트라는 이름 우리 유효하게 적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임에러 뜨지 않았는데 걔는 내 이름사전에도 없었고 타임 이름사전에도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그럼 이 걔는 어딨냐를 찾았더니 이제 빌트인이라는 얘기가 또 튀어나와서 빌트인 모듈에서 빌트인 이름들 이제까지 아이들이 보라색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던 이름들은 다 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던 이름들이었다 까지 진행하고 지금 뭔가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괴롭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진행했던 게 이거였죠. 프린트는 인트를 했는데 이제 프린트하고 엔터 치면 그 안에 인트 들어있어요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저 프린트라는 이름을 보라색으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의 이름 프린트는 우리 이전까지 써왔던 빌트인스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쓴 셈이다 라는 거를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dir 괄호를 닫고 하면 내 이름 사전에 원래 없었던 print 5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규칙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름 사전에 뭔가를 담는 상황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내 이름 사전에 그 이름을 등재를 한다 까지 얘기를 해놓고 지금 새로운 뭔가를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풀네임을 쳐서 이제 print 하면 이건 진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빌트인스 모듈의 이름 프린트를 지칭을 한 셈이 돼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인트를 담고 싶은 겁니다. 하면 엔터 치면 일단은 오류가 안 나요. 성공합니다. 그리고 뭐 보여드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진짜로 이제는 빌트인스 모듈의 이름 사전에 있는 프린트 자리에 인트를 담은 셈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원래대로라면 유효하게 적을 수 없는 이름인 넘버를 적고 엔터를 쳐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네임 에러가 떠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면 처음에 이제 이름 넘버는 모르는 이름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듀링 위에 있는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까 뭔가 좀 찜찜한 게 발생을 했어요 라고 하면서 프린트 출시 이거 하려다가 뭐지? 이 안에 인트 들어있는데 이거 인트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형식과 관련한 오류 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또 뭔가 찜찜한 뭔가가 또 발생을 한 거예요. 저 오류 메시지 출력하려다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를 열심히 반복하다가 이건 좀 노답인 것 같다 해서 자결의 길로 들어간 재부팅의 길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프로그래밍 환경을 파괴를 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는 del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전에 적어본 적 없는 문장을 지금 적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한번 해볼게요. del built-ins print 하면 역시나 풀네임을 찍은 거고 아무튼 del문 정도로 부를 수 있을까요? 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엔터 친 이후 시점엔 아직은 오류가 안 나요. 여기서 비슷한 느낌으로 네임 에러를 발생시키기 위한 문장을 실행을 시켜보면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재부팅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보면 넘버가 뭔지 모르겠어요. 얘기하는 와중에 보니까 저 print도 뭔지 모르겠는데요. print 뭔지 모르겠는데요. 를 반복하다가 역시나 뭔가 느낌이 쎄한 걸 느끼고 재부팅의 길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print라는 이름이 더 이상 유효한 이름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저 경우에서는. 라고
여러분이 오류 메시지를 보고 판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 원래 이전 슬라이드에서 목표로 했었던 그런 진짜 프린트 자리에 인트를 담는 짓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한 겁니다. 가능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런 느낌의 할당문 적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넘버즈 대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0번째 자리에 3.0001을 담는다 그런 거 해본 적 있잖아요. 할당문 는 왼쪽에다가는 대괄호 수식도 적을 수 있지만 뭐 엄청 당연하다는 듯이 점 수식도 지금 적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아무튼 어디에다 담을 거냐를 지금 지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리스트의 0번째 칸에 담을 거야 라든가 지혜 이름 사전에 프린트 이름 자리에다 담을 거야 와 같이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는 것 같고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재부팅을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G를 쳤습니다. 자, 요 아래에 있는 요 뭐 델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 델은 기본적으로는 딜리트의 약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빼는 거예요. 사전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풀네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트인스 이름 사전에 적혀있는 이름 프린트를 지워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넘버 에러 메시지 뱉으려다가 프린트 호출식을 계산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마 있었나 봐요.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도 하나의 파이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안에 파이썬 코드가 들어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얼마든지 프린트 호출식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프린트 호출식은 당연스럽게도 빌트인 모듈에 이름 사전에 있는 프린트를 쓴다라고 적어놨을 텐데 이제는 그 이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가 뭐지 하다가 종말을 맞이했다라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걸 구경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프로그램 여러 모듈로 나눠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이처럼 모듈마다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갖게 하기 위해서가 일단 1차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ime.print랑 builtins.print는 저 동일한 이름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다른 이름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구성해 놨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 모듈이 각각 이름 사전 들고 다니도록 구성했다면 여러분이 time이라는 모듈 자체를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다 아니면 랜덤 모듈 random.py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다 인 상황에서 이거 혹시 빌트인스 안에 max라는 이름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저거랑 겹치면 큰일 나니까 나 다른 이름 써야겠네. 맥스 대신 뭐라고 적지? 최대 막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각각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쓰도록 그래서 저기에 맥스가 있든 내 이름 사전에 맥스 적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면 그렇게 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이름들 내가 쓰고 싶은 아무 이름들이나 적어가면서 내 이름 사전에 등재해 가면서 얼마든지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름이 겹친다 근데 나는 지혜의 이름 사전에 맥스를 써야 되는 상황이다 라면 뭐 그럴 때는 뭐 이제는 상하 관계가 있긴 하지만 자동으로 서비스 안 해줄 테니까 그때는 풀네임 불러가면서 내 이름 사전에 맥스 말고 빌트인스 모듈의 맥스 지금은 쓸 거야 와 같이 점수식 적어가면서 구분해가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완벽하게 그런 이름과 관련한 문제를 다 막아주는 것 같진 않기는 해요. 지금 봐도 남의 이름 사전 건드릴 수 있고 남의 이름 사전에 적혀있는 이름 빼버릴 수 있기는 한데 뭐 이런 문장을 적는 사람을 탓하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뭐 자유도를 남겨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름 사전 여러 개 들고 다니는 게 확실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정도로 해두면 이제 오늘 나올 마지막 단어를 소개를 하고 오늘 8-1을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이름 사전이 존재할 때 여러 개들 중에 지금 새로운 이름, 갑자기 등장한 이름, 뭐 예를 들면 넘버라든가 예를 들면 인트라든가 이런 이름을 이름 사전에서 검색을 할 때 누구 거를 먼저 볼 거냐에 해당하는 개념을 프로그래밍 동리에서는 스코프라고 부릅니다. 스코프 그 막 확대경을 스코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에 보이는 이름 사전에서 일단 먼저 검색을 해요. 보통은 내 이름 사전에서 검색을 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나는 모듈이죠. 내 모듈의 이름 사전에서 검색해서 인트라는 단어가 거기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조금 더 멀리 확대를 해서 저 한 칸 위에 있는 빌트인스 모듈의 이름 사전을 검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트가 적혀 있을 테니까 내가 여기 적어놓은 세 글자 int는 빌트인스 모듈의 인트를 쓴 셈이구나 라고 쳐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 같은 식으로 이름 사전 여러 개 이렇게 거리별로 이렇게 딱
있을 때 가까운 걸 먼저 본다라는 개념. 그런 식으로 가까운 데 없으면 먼 데를 보기 시작한다와 같은 개념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스코프라고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C 프로그래밍 할 때도 나왔죠? 배웠습니까? 뭐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막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텐데 거기서의 내용이랑 여기서의 내용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스코프 얘기까지 하면 끝이 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 그러니까 이 8-2랑 다음 주 9주차까지 이름 얘기를 좀 더 진행하고 중간고사를 보러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쉬었고 이제 실습을 하러 가도록 합시다. 8-2를 까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따가 과제 설명서 구경도 해야 되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아무튼 8-2는 조금 더 좁혀서 데이터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일단은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이름은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적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름을 미리 정해두고 여기서는 이런 이름 쓸 거야. 그다음에 저기선 저런 이름 써야지와 같이 미리 이름들을 정해두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거가 가져갈 수 있는 의의를 예시 프로그램 하나를 같이 만들면서 느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름 개념을 한가운데다 두고 프로그램의 일종의 데이터 관점에서의 흐름을 맛보고 과제 넘버 4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있고 조금 이따가 과제 넘버 4를 얘는 3주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로 기한을 잡을 예정이에요. 아무튼 최종 목표 끝난 다음에 설명서 2개 구경해보고 코드 한번 작성해보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요 실습이니까 프로그램 하나 직접 만들어 볼 건데 요 같이 만들 프로그램은 애정도 측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체 코드 실행 흐름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사용자로부터 사람 이름 2개를 입력받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이름 입력하세요. 그래서 이름 2개를 입력받을 겁니다. 그 두 이름을 가지고 1에서 100 사이의 애정도 값을 계산을 해낼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의 애정도는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 게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실행 흐름이랍시고 이렇게 3줄에 걸쳐서 적어놨는데 확실히 이 순서대로 실행하면 애정도 측정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막상 보면 한 줄 한 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면밀히 명백하게 데이터 측면이랑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이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 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요 3가지 중에 위에 거랑 아래 거에 해당하는 건 적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시 8-2 압축 파일 풀면 압축 파일이 조금 여러 개 있을 건데 그걸 풀어서 저랑 같이 살짝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볼 거는 요 8-2에 012 해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건 이따 최종 목표용 .py 파일들이고 8-2의 0번째 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애정도 측정 프로그램 여기는 일단은 텅텅 비어있는 우리가 이제 채워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코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 그래요. getStrokes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어놨고 지금은 얘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 lovemeter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목표에 맞게 잘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return 100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누구 이름이 들어오든 그 둘이 100%만큼 좋아합니다. 알아서들 잘 지내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구성을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프로그램의 몸통에 해당하는 run 함수 정의를 보시면 사람 이름 2개를 입력받고 그 2개를 써서 러브미터를 호출하고 얘가 나한테 던져주는 숫자가 애정도 값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프린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아마 우리 수업에서 이전에 쓴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코어에서는 아마 썼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녹색으로 빛나고 있기는 해요. 요거 str 형식 값 나오는 리터럴을 적은 거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다른 애들은 따옴표로 열고 닫고 따옴표로 열고 닫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는 따옴표 왼쪽에 F를 적고 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차이고 얘 내용물 보면 지금 중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표현을 3군데에 걸쳐서 해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뭔가 여기 적어놨던 요 이름 그대로 지금 복붙 해놓은 것 같고 해놓은 것 같고 마지막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얘를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F5를 눌러서 실행하면 일단 사용자로부터 한국어 이름 2개를 입력을 받을 겁니다. 일단 한번 저도 해볼게요. 제 이름 치고 그다음에 우리 수업 이름 공창컴 하면 제가 공창컴을 몇 %만큼 좋아하냐를 이제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100%만큼 좋아합니다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지금 이 마지막 줄을 출력을 해준 거는 우리가 방금 봤던 그 F 다운표 해가지고 내용물 채워둔 그 프린트 호출식을 계산함으로써 이렇게 출력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 이름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저 사람 이름 공창컴 이름 잘 들어가 있고 숫자도 지금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저 원본은 지금 이렇게 생긴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면 여러분도 직접 이 F로 시작하는 리터럴을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적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일종의 빈칸을 뚫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F 해갖고 스타트를 하면요. 그 다음에 그 빈칸에다가는 여러분이 일단은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수식 name underscore from을 적은 겁니다. 계산하면 인풋 해갖고 사용자로부터 처음 입력받은 그 이름이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식 적어두면 나중에 요 str 리터럴을 계산할 때 얘도 수식 있잖아요. 얘를 계산할 때 중괄호 안에 적어둔 수식을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값을 표현하기 위한 글자들을 이 중괄호 자리에 대신 집어넣어줘요.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갑자기 맨 땅에서 F1 다음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3 더하기 5%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의 리터럴을 얼마든지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엔터 치면 3 더하기 5%가 아니라 수식 3 더하기 5를 일단 먼저 계산하고 계산 결과값이 8이니까 8 한 글자를 이 중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밀어 넣어서 결과적으로 8%라고 두 글자 str 형식 값을 만든 거예요. 우리 아까 전 코드에서는 그걸 최종적으로 프린트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다시피 우리는 지금 str 형식 값 나오는 수식을 적기 위해서 리터럴을 적기 위해서 다운표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안에는 얼마든지 계산하면 항상 str 형식 값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계산하면 int 형식 값 나와도 되고 이게 100 마찬가지죠. 계산하면 뭐 리스트 튀어나올 수도 있고 자유롭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식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식을 적어두면 그 수식을 먼저 계산하고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str 형식 값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 자리에다가 채워 넣어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거를 F 버전을 쓰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아마도 이런 식으로 str 괄호 열고 닫고 표현했다가 붙이기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했었어야 할 겁니다. 그냥 3 더하기 5 계산 결과가 8을 가지고 덧셈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str 괄호 열고 닫고로 우리가 굳이 적어야 되는 그 빈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리터럴 적는 방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당연스럽게도 이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속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돼요. 아무튼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를 제외하면 대충 우리 그 코드 실행 흐름의 앞부분이랑 뒷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result라는 이름에 진짜로 제가 공창컴을 몇 프로 좋아하냐에 해당하는 정확한 숫자를 담을 수만 있다면 우리 프로그램 지금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은 그러지 않고 있지만 일단은 다른 부분들은 다 완성을 해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고인물 친구들은 직접 해보고 싶다면 우리 지금 0번째 버전을 열고 바로 러브미터 함수 정의 내용물 지금 return 100 적혀 있는 부분 지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들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자, 애정도 측정 프로그램인데 당연히 애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아마 이거 칠판이 안 보이겠지? 저번에도 이게 요즘 핸드폰 카메라가 성능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김에 자, 그래서 저랑 같이 만들어 볼 버전의 애정도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아마도 당신들이 초등학교 때 해본 방법일 수도 있고 일단 1990년대 서울시 용산구에서는 애정도 측정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요 각각의 이름에 대한 획수를 셉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하나, 둘 해서 2가 되고, 주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둘, 셋, 넷, 4로 하고, 이거는 뭐 적는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니까 다섯 획이니까 5. 공창컴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획수 2, 4, 5, 획수 4, 6, 7 이라는 숫자 조합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제 왼쪽 친구 거를 앞으로 해서 교차해서 세 글자니까 길이가 6인 숫자의 나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2, 4, 6, 5, 7이에요. 당신 이거 해본 적 있습니까? 동네마다 아마 룰이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 할 때 하나, 둘, 셋으로 하는 동네가 있고, 저는 기억의 밑에다가 끊는다라고 해서 지금 2획으로 한 거예요. 기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네마다 획수 재는 방법이 다른데, 그건 이제 순수하게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좋아하면 높은 숫자 나올 만한 걸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차반으로 나올 만한 걸 선택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 글자니까 길이가 6인 조합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접한 숫자들끼리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2, 4 하면 6이고 8이고 4 더하기 6은 10이니까 1자리수만 남겨서 0이고 1이고 2고, 그 다음에 그 짓을 숫자가 2개 남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4, 8, 1, 3. 이 숫자가 높은데 4, 8, 2니까 9, 4.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면 1, 3. 그래서 두 숫자가 남으면 요걸 가지고 이제 13%입니다 라고, 제가 공창컴을 13%만큼 좋아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사실이 반영되어 있는 정확한 계산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산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의 중점을 놓고 보면 제가 지금 수행한 작업을 이런 5단계로 나눠서 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용자로부터 입력은 다 받아놓은 상태고, 나는 최종적으로 1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뱉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중간 단계에 이런 느낌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느낌의 데이터 있을 수 있고, 이런 느낌의 데이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둔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일단 페이지 0 초기 상태예요. 지금 요 러브미터라는 함수를 중심에 놓고 본다면 지금 러브미터 함수 출식을 막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름 각각의 인수에 담겨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는 우리 손에는 지금 각각 왼쪽 친구, 오른쪽 친구의 이름이 들려 있게 됩니다. 일단 사람 이름은 이전처럼 str 형식으로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str 형식 값을 각각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각각의 이름들에 대한 획수 나열, 리스트를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2, 4, 5, 4, 6, 7 각각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손엔 이제 리스트 2개가 손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리스트 2개를 리스트 하나로 합성을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름 3글자인데 이제 동네마다 룰이 다르긴 할 텐데, 만약에 이름 길이가 서로 다르다라면 이제 남는 숫자들을 그냥 뒤에다 붙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냥 이 수업에서는 간단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름은 무조건 3글자다라고 하고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리스트 하나를 만들면 돼요. 획수가 서로 교차되어 있는. 그렇게까지 해뒀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0번째 자리랑 1번째 자리 숫자를 더하고 1번째 자리랑 2번째 자리 숫자를 더하고 등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랑 4랑 더해서 2 원래 담았던 자리에 담고 4랑 4 더해서 담고 4랑 6 해서 담고 6이랑 5랑 해서 담고 5랑 7랑 해서 담고 여기 아마 7 들어있을 건데 이 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쓰는 느낌으로 하나의 리스트 안에서 열심히 넣는 할당문 계산해 가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효한 값이 2개가 남을 때까지, 원래 길이가 6이었다면 4번 반복을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가면 여전히 우리 손엔 동일한 리스트가 들려 있긴 하지만 그 0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랑 1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가 애정도를 재기 위한 원본에 해당하는 숫자가 남겨있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 이제 0번째 자리에 있는 거 들고 와서 곱하기 10 하고 거기다가 1번째 자리에 있는 거 들고 더하면 13이라는 숫자를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러브미터라는 함수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뱉어야 되는 데이터니까 리턴 이 숫자 바로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손에 인트값 하나 생기면 걔를 이제 리턴하면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본 상태에서 살짝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라고 했고 우리가 실제로 적는 건 문장이고 실제로 적는 건 수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름도 실제로 적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 이름을 어떤 문장의 내용물로서 적고 있습니다. 또는 수식으로서 지금 적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고 코드야말로 실행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라는 단어는 명백히 코드 동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파이썬 코드 뭐 잘 짜나요? 뭐 코딩 실력이 얼마나 높나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렇게 코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로 다루는 내용이기는 한데 아까 전에 우리 이 프로그램의 목표 3줄 요약해가지고 봤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거의 모든 현존하는 의미 있는 코드들은 일반적으로 그 목표가 데이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의미 있는 코드들은 어딘가에 담겨있을 어떤 데이터를 갖고 뭔가 새로운 값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써먹을 수 있도록 다른 어딘가에 옮기는, 어딘가에 담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안 하는 코드가 있다면 걔는 보통은 아마도 불필요한 코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딘가에 담는 걸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열심히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2개를 받아요. 그래서 나이 차를 계산을 해요. 그냥 그러고 프로그램이 종료돼요.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난 결과값을 지금 뽑아보고 싶은 건데 최종적으로 걔를 출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치사한 건 계산은 또 안에서 해놨어요. 나이차 숫자 계산까지 해놓고 마지막에 프린트를 안 해버리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어려울 거예요. 의미 있는 문장 조합이다, 문장 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바깥에서 그 어떤 데이터도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래 담고 있었던 데이터만 가지고 조합을 해서 사용자한테 출력하면 걔는 F5 누를 때마다 항상 동일한 출력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만 재밌지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동일한 코드를 실행하는 의미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진짜로 의미 있는 코드들은 엔간하면 데이터를 획득하고 조합해서 그 결과를 어딘가에다 담아두는 일종의 택배 같은 느낌의 작업을 수행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어떤 데이터를 들고 온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뭐 리스트의 0번째 값을 들고 온다, 1번째 값을 들고 온다 뿐만 아니라 키보드 입력을 프로그램 바깥에서 들고 온다 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담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넘버 자리에 담는다, 리졸트 자리에 담는다 뿐만 아니라 하얀 창, 현재 커서 바로 뒤에다가 글자들을 담는다를 우리는 프린트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담는 작업을 대리를 맡겨가면서 수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최종적으로 프린트를 한다라는 게 의미 있는 코드가 되기 위해 우리 인터랙티브 하얀 창에다가 글자들을 담는 행위를 이야기를 했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데이터 관점에서의 흐름 들고 와서 조합하고 결과를 세이브한다를 우리 수업에서는 데이터 흐름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코드 흐름이라는 단어는 자주 등장했었단 말이에요. 실행 흐름 하면서. 그래서 순차 분기 반복 얘기할 때 중점적으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코드 흐름이랑 대비되는 데이터 흐름 개념이 명백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느낀다면 성공인 겁니다.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실제로 이걸 진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3단계가 조합이 돼야 아, 걔는 호출을 할 만한 함수구나 와 같은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게 일종의 순리에 해당하는 엄청 당연해 보이는 내용이다라는 걸 떠올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프로그래밍 목표에 접근할 때는 아, 이거 그래서 if문 써야 되는 거냐, while문 써야 되는 거냐, 그래서 반복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지 와 같은 코드 흐름 관점에서의 고민을 함과 동시에
저거 결국은 지금 덧셈 해야 되는, 결국은 그래서 인트값 하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나는 이름이 str 형식 값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그래, 이름 두 개는 잘 들어온다 치자. 그거를 최종적으로 인트값 하나로 바꾸려면 중간중간에 무슨 데이터들을 계산해서 잠시 세이브를 해둬야 될까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고민하기 시작하시면 새로운 목표를 조금 더 편하게 다뤄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관점에서의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str 형식 값 두 개를 갖고 int 형식 값을 하나를 어떻게 만들 거냐를 맨 땅에서 떠올리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간에 어떤 문장들을 적어야 되냐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는 이 전체 단계를 여러 단계의 나열로 여러 작은 코드 덩어리들의 순차 실행 흐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실마리가 조금씩 나올 수도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방금 전에 봤던 이 표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일단 요건 지금 칠판에 적어둔 내용을 이 파워포인트를 써서 표로 지금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이걸 갖고 이걸 만드는 거다 라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라는 한 글자가 주어졌을 때 숫자 2가 튀어나오는, 그래서 획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면 그 획수들이 순서대로 담기는 리스트 만드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 손에 리스트가 두 개가 있을 때 0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 2번째, 2번째 해서 탄탄탄탄탄탄 담는 이런 느낌의 문장을 역시나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고 여기는 엄청 쉽죠? 그냥 덧셈식 한 번만 하면 끝이 날 것 같아 보입니다. 와 같이 결국 의미 있는 프로그램은 데이터 택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내가 그래서 처음에 뭐가 있을 때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된다. 그 사이에 무슨 데이터 흐름을 어떻게 발생시켜야 되냐가 감이 잘 안 온다면 중간중간 이거 일단 요걸로 바꿀 수 있으니까 바꾸고 이걸 저걸로 바꾸고와 같이 데이터 측면에서의 세부 목표를 따로따로 나눠 놓고 그러면 이 데이터, 이 이름 두 개를 갖고 획수 리스트 두 개 어떻게 만들지와 같은 좀 더 작은 목표를 도전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를 생각해 보면 실마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제목이 데이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표로 봤던 건 저 시점 이제 러브미터 딱 호출이 끝난 시점에 이런 값들이 메모리 위에 있겠구나. 최종적으로 인트값 하나 들고 있는 상태에서 리턴 그 값 해가지고 실행하면 끝나겠구나. 그래서 값 위주로 살펴본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각각의 단계 사이에 그 중요한 데이터들을 담아둘 이름을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에 있는 걸 들고 와서 획수에다가 담고 그 다음에 획수 두 개를 더해서 획수 둘에다가 담고 뭐 넘버스 정도로 할 수 있겠죠. 6개짜리 그거는. 그래서 넘버스의 0번째 자리랑 1번째 걸 두 개를 더하면 그걸 그대로 리턴하면 끝나겠구나와 같이 여러분이 그 각각 중요한 데이터를 담을 이름들을 미리 지정을 해둔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식을 예쁘게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담아두기 위한 이름을 새로 도입해서 쓴다. 와 같은 상황이 매우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적당히 줄여서 우리 수업에서는 데이터 이름이라고 불러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 그림으로 돌아가고 같이 진행을 해보고 오도록 합시다.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이런 이름 쓰면 되겠네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답을 그대로 들고 와 볼게요. 자,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두 사람 이름 str 형식 값은 name from name to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걔네 각각에 대한 획수들은 스트록스에 따라 담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번째에서 1번째 단계로 가는 코드 흐름은 name from을 갖고 strokes from에다가 적절한 값을 담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여기 있는 숫자 3개 조합해서 넘버스에다가 길이가 6인 리스트겠죠? 갖다 담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땐 동일한 이름이긴 한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해 가면서 앞에 숫자 2개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리절트에다가 넘버스 0번째 거랑 1번째 거를 더한 결과를 담아주고 마지막에 리턴 리절트만 하면 끝이 날 것 같아 보입니다. 와 같이 중간중간 중요한 계산 결과들을 담기 위한 데이터 이름들을 미리 적어놓고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방금 전에 스포일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 이름을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면 장점을 두 개를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지금 예를 들면 넘버즈에 0번째 자리랑 1번째 자리에 알아서 1이랑 3이 잘 담겨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코드만 신경 써가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넘버스의 0번째 자리에 적절한 숫자 1, 1번째 자리에 적절한 숫자 3을 담는 거는 지금 요 맨 아래 부분 코드를 작성할 때는 1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대한 코드를 서로 따로따로 작성을 하는 상황에서 이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데이터들은 어디 담겨 있지? 그 이름들만 보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어디다가 계산 결과를 담아야 되지에 해당하는 이름만 보고 그 두 이름들 사이에 담겨있는 값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택배를 하기 위한 코드들만 여러분이 고민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코드를 다 머릿속에 담아가면서 진행할 필요가 줄어들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장점은 특히나 커다란 프로그램 지금 우리는 뭐 애정도 측정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작업을 컴퓨터한테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끝이 날 것 같은데 복잡한 프로그램 만들 때는 요 각각 나눠서 다룰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크게 부각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그래요. 얘는 조금 실질적인 장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름을 정해두면 원래는 1, 3을 담아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는 100과 같이 뭐 구색만 맞추고 뭐 형식만 인트 형식이고 실제 완벽한 계산 결과는 아닌 임의의 값을 임시적으로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런 값들을 담기 위한 할당문을 적어놓고 다른 부분을 먼저 작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른 부분 작성하고 요 한가운데 부분만 일단 야매로 놔둔 상태에서 바로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이름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그런 여러 단계를 나눠가면서 코드를 짜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각각의 단계 중에 일부분만 야매로 작성을 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진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감이 잘 안 올 수 있으니까 요 바로 뒤에 준비되어 있는 요것도 중요하지 그래요. 요건 먼저 해봤던 거구나. 자, 지금은 이제 제가 미리 준비한 예시니까 제가 미리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해야지. 따라서 이름은 저런 것들을 도입해서 쓰면 되겠구만. 그래서 미리 설계를 해서 들고 왔기 때문에 이름을 미리 다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이 실제로 코드 작성할 때, 실제로 과제 넘버 4를 진행할 때라든가 그럴 때는 코드 적다 보니까 이거 데이터 이것도 미리 담아놨어야 되네. 와 같은 것들을 나중에 파악을 해서 코드 적는 중간중간에 새로운 데이터 이름들을 얼마든지 도입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언제 써본 적이 있냐? 우리 그 삼각형 출력하는 그 책을 한 자 더 읽어라 그 예시 최종 목표 기억나네요? 그때도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별을 몇 개를 출력하냐 띄어쓰기를 몇 개 출력하냐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띄어쓰기 4번 하고 별 1번 하면 돼요. 띄어쓰기 3번 하고 별 3번 하면 돼요. 와 같이. 그래서 글자를 총 몇 번 출력하면 되는 건데 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복 흐름을 굴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이 몇 번째 줄인데 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추가로 중요하게 다가왔다 보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완전 최초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삼각형의 너비에 해당하는 값을 담아놓기 위한 이름을 가장 먼저 도입해놓고 쓰기는 했죠. 아무튼 그런 코드를 돌리기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 이름 내지는 이거 중요한 거였네 이 데이터 새로운 이름 또 정해서 저기서 담아놓고 왔어야 되는구만과 같이 중간중간 얼마든지 도입해서 쓰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제 넘버 4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후반부에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더더욱이나 중간중간 새로운 데이터 이름을 도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이름을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여기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게 감이 잘 안 온다라면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단계를 나눠서 진행해야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반복 숙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준비는 대충 다 된 것 같으니까 8-2에 1번째 파일을 한번 열어봅시다. 0번째 파일은 아까 전에 데이터 이름이니 뭐니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안 쓰고
그 러브미터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을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이거 내용물 채워서 내셔야 됩니다. 그게 중간고사 시험이에요. 이러면 아마 우리 50분을 다 줘도 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요 1번째 버전은 방금 전에 봤던 그 데이터의 이름들을 중간중간 도입해 가면서 전체 러브미터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물을 각각의 단계로 나눠 놓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살짝 보면 요 getStrokes라는 함수는 제가 미리 함수 정의를 적어 갖고 왔습니다. 여기다가 2주호 3글자짜리 str 형식 값을 밀어 넣으면 얘는 나한테 지금 요 길이가 3인 리스트를 만들어서 줄 거예요. 2,4,5 해갖고 길이가 3인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함수로는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우리 문자표 얘기했었잖아요. 그 문자표를 토대로 가가 AC00이고 우리 가나다 순으로 가장 마지막 글자 hit이 D7A4번째 글자입니다. 공백은 20이고요 등등. 그래서 자음 가나다따 라마바바사 사자짜차 카타파 각각에 대한 자음의 획수, 그 다음에 모음, 가게, 갸게, 거거, 괴, 격게, 고과괴, 괴, 교구, 과괴, 귀, 규, 귀, 마지막 기, 이의 한 획까지 해서 모음의 획수. 마지막에 받침 같은 경우는 받침이 없는 케이스 포함해서 가각, 간, 갈, 갈, 감, 갑, 갓, 감, 갑, 해서 0획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히읗 받침의 3획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획수를 해놓고 자 그럼 이제 내 손에 간이 있다. 제 성이 간씨예요. 그러면 이제 간이라는 글자는 자음은 기역이고 모음은 아고 받침은 니은이구나 해서 자음 가니까 1회 그다음에 모음 아니까 2회 그다음에 받침 니은이니까 2회과 같은 느낌으로 조합을 해서 간 전체 획수가 뭐냐를 계산을 해주는 코드를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사실 안 읽으셔도 돼요. 아무튼 목표 달성하면 리스트를 던져줄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써서 여러분이 각각의 부분 목표, 아까 슬라이드에 있었던 그 페이지를 넘어가기 위한 코드 덩어리, 긴 하지만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코드 덩어리, 문장들을 적어 내려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맨 앞에 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왔으니까 얘는 일단 미리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네임 프롬에 담겨 있는 거를 토대로 획수를 계산해서 그 리스트를 스트록스 프롬에 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딱 그 목표 달성해주는 함수 미리 함수정의 적어놨으니까 얘는 함수 출식과 할당문의 조합으로 한 줄의 끝을 낼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 목표는 이제 스트록스 프롬 0번째 거, 스트록스 2 0번째 거, 1번째, 1번째, 2번째, 2번째 순서대로 새로운 리스트 만들어갖고 그걸 넘버스에다 담는 게 목표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0번째, 1번째, 2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가 되도록 그렇게 야매로 덧셈식을 써서 구성해놨고 아무튼 그 결과를 넘버스에 담는 데이터 흐름까지는 지금 완성을 해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고쳐서 지금 적어주셔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부분은 여기는 지금 길이가 6인 리스트를 열심히 갖고 놀 건데 처음에는 유효 숫자가 6개 다 들어있는 거에서 최종적으로 유효 숫자 2개, 1, 3, 2주호랑 공창컴이랑 하면 1, 3이 0번째 칸, 1번째 칸에 들어있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여긴 아마 반복 흐름을 써야 될 것 같고 지금은 1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넘버스에 지금 유효 숫자 2개가 0번째 자리, 1번째 자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1, 3 담겨 있으면 최종적으로 리절트에 13을 담으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무조건 100 담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계산이 완전히 끝난 리절트 값을 리턴하도록 이 부분은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요걸 지금 들었다면 이제 당신이 직접 요 여러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을 택해서 아 여기 지금 코드 덩어리 이거 더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다른 걸로 고쳐야지와 같은 식으로 얼마든지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일단 한번 같이 쉬운 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지금 나눠서 코드 작성할 수 있으니까 쉬운 게 뭘까요?
요 3에서 4로 넘어가는 부분이 제일 쉬울 것 같네요. 여기만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무조건 100%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목표는 넘버즈의 0번째 칸에 있는 걸 10자릿수로 치고 넘버즈의 1번째 칸에 있는 걸 1자릿수로 쳐서 인트값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듣기만 해도 바로 이거 한 줄로 커버가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지금 고쳐볼 수 있을 거예요. 넘버즈에 지금 숫자 2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거에 10을 곱하고 걷다가 뒤에 있는 걸 더해버리면 얘는 일단 목표 달성입니다. 다만 앞에 00이 담겨 있었다면 그때는 0%가 아니라 100%로 쳐준다는 것만 신경을 써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리절트가 최종적으로 0이라면 마지막에 말을 바꿔서 100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지금 데이터 흐름을 구성했다면 코드를 성공적으로 작성한 셈이 돼요. 할당문들밖에 안 적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F4를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위에 야매로 적혀 있는 코드도 오류는 안 나기 때문에 일단은 돌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적고 공창컴 적었을 때 13%가 나오면 우리 이거 목표 달성한 거예요. 뭐 당연스럽게도 13%는 안 나올 것 같지만 아무튼 뭔가 숫자가 튀어나오는 걸 출력하고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 실행하면 제 이름 적고 공창컴 적으면 엔터 치면 24%래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 공창컴을 이 정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24%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건 지금 왜 24%라고 얘기하냐를 잰다면 지금 우리 획수 만드는 건 잘해요. 그거 갖고 넘버즈에서 교차해서 담는 부분은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덧셈 하는 부분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지금 0번째 자리 숫자, 1번째 자리 획수 이렇게 2개를 그냥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말 2에 해당하는 2획이랑 주에 해당하는 하나, 둘, 셋, 넷, 4획을 해서 24%라고 지금 성공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방금 적은 코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고 다른 부분까지 다 완성을 하면 깨끗하게 끝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바로 답을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조금 들였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랑 똑같죠.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쓰면 되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왼쪽 사람 이름이 3글자냐 4글자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진행할 수 있도록 최종 버전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라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왼쪽 친구 이름 길이랑 오른쪽 친구 이름 길이를 해서 그 레인지 하면 그 다음에 리스트 하면 새로운 리스트 만들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를 갖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넘버스에 담아놓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이름 중에 짧은 거에 맞춰갖고 교차해서 하나씩 집어넣는 걸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어느 게 더 짬나를 먼저 하고 짧은 거 기준으로 반복을 일단 진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교차해서 이제 짝수 번째 자리에는 왼쪽 친구의 획수, 홀수 번째 자리에는 오른쪽 친구의 획수를 순서대로 집어넣는 느낌의 할당문 2개의 반복을 두 친구 이름이 다 3글자면 3번 반복할 거고 한 명은 2글자, 한 명은 4글자라면 얘는 2번 반복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이제 뒤에다가 채워 넣는 코드가 뒤에 또 다시 반복 흐름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느낌으로 돼 있다 봐주시면 돼요. 얘는 그냥 뒤에다가 그대로 채워 넣다 보니까 한 글자씩 채워 넣는 거고 매 반복마다 한 번씩 할당문을 실행하게 되겠죠. 아무튼 3단 콤보 이렇게 잘 들어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효 숫자가 2개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덧셈해서 다시 담고 덧셈해서 다시 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만약에 덧셈 결과가 10보다 커지면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담도록 하는 부분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 IDX 번째 자리에다가 원래 IDX 번째에 담겨있던 거 플러스 그 오른쪽에 담겨있던 거를 더해서 담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효 숫자가 6개 있다면 5번만 하면 돼요. 5개 있다면 4번만 하면 돼요. 등등등을 하는,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쭉 덧셈하는 게 이 포문으로 구성된 거고, 그래서 유효 숫자 6개, 5개, 4개, 3개, 2개 남을 때까지 진행하는 게 바깥 와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덧셈을 제곱만큼 하는 거죠. 길이의 제곱만큼 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
저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번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길이가 6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는 아까 전에 적었던 그거 그대로 쓰셔도 될 거고, 아무튼 얘는 이제 실행하면 진짜로 우리한테 제가 공창컴을 13%만큼 좋아합니다 라고 성공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코드 보니까 당신도 확실히 적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죠. 우리 다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나마 우리 1번째 버전을 여러분한테 먼저 소개를 하고 이걸 과제로 출제를 한다면 우리들 모두가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각각 내용을 채워서 완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0번째 버전, 이런 중간에 데이터 이름 어쩌고 그런 거 하나도 정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대놓고 리턴 100만 적혀있는 요걸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이거 오늘 실습 최종 목표니까 이거 못하시면 집에 못 갑니다 와 같이 전달을 하면 우리 반 친구들 대부분은 이거 아마 달성을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러겠죠. str 형식 값 가지고 int 형식 값 만드는 건 뭐 한눈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실수도 하게 될 거고 계산 빼먹는다거나 그런 것들 감안하면 얘가 확실히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겠구나 정도를 여러분이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한번 구경해 보는 게 요 실습의 원래 목표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그래 나도 초등학교 때 해본 적 있는데 그걸 나보고 파이썬 코드로 짜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던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코드 실행 도중에 중간중간 계산 결과를 담아둘 적절한 이름들 미리 계획해 뒀더니 목표를 잘게 나눠가면서 아 여기다가 수식을 이렇게 덧셈식 좌항 우항 이렇게 적으면 끝나겠구만 과 같이 조금 더 수월하게 수식들을 적고 문장을 완성하는 게 가능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획수를 계산한다. 저는 지금 유니코드라는 마술을 써갖고 지금 진짜 획수를 계산을 해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 getStrokes 내용물까지 직접 작성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인터랙티브에다 파란색 글자로 출력을 한다라는 건 저도 못해요. 그거는 프린트라는 함수 정의를 누군가 적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엄청 복잡한 기능입니다. 그런 지금 당장 도전하기 어려운 목표들은 뭐 별 수 없이 이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남이 만들어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어가면서 달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 케이스를 포함해서 오늘 이 8-2에서 갑자기 수식 얘기를 지금 자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전체 목표가 뭐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장을 적으면 되는 거냐부터 스타트를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게 만약에 의미 있는 코드라면, 의미 있는 함수라면 데이터 흐름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 건데 지금 맨 처음 들어오는 데이터, 최종적으로 나가는 데이터는 눈에 어느 정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여기서 리스트 만들고 여기서 숫자 2개 뽑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인트 값 만들면 되겠구나 와 같이 여러 각각의 부분 목표들을 세워서 진행해야지 그나마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나눠둔 상태에서 중간중간 이 계산 결과는 스트록스라는 이름에다 담으면 되겠구나. 얘 최종적으로 위절태 담으면 바로 끝낼 수 있겠구나 와 같은 식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담기 위한 이름, 데이터 이름을 도입해 가면서 계획을 끝내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끝내두면 드디어 내가 성공적으로 그 중간 데이터 흐름을 달성하기 위한 문장을 채워넣기 위한 수식을 성공적으로 적으실 수 있게 돼요. 몇몇 데이터 흐름은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이 달성할 수 없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이 getStrokes나 인풋이나 프린트를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분한테 과제로 제시할 만한 간단한 목표들은 나누기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거의 목표는 내가 지금 수식으로서 다룰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도록 덧셈식 하나로 끝낼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도록 목표를 잘게 나누는 거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중간중간에 적절한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아무튼 전체 코드를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본 다음에 이 이름과 맞먹는 엄청난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수식 얘기를 진행하면 우리 드디어 공창컴 본론에 해당하는 기초 프로그래밍 공부가 끝이 난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중간고사 이후니까 일단 미뤄두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함수
정의와 함수 호출식하면서 지금 인수 얘기라든가 리턴 값 얘기라든가 아직까지 얘네들을 정식으로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저런 인수 개념, 리턴 값 개념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면 일단 차선책으로 우리 8-1에서 구경했었던 모듈 개념을 추가로 도입해서 데이터들 저 모듈 이름 사전에다 등재해 놓고 써야지와 같은 느낌으로 좀 더 손쉽게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하고 요걸 지금 최종 목표에서 살짝 도전하고 과제 넘버 4를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나 혼자 팀 프로젝트 해보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파이널 어쩌고저쩌고 해서 code.py랑 data.py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파일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당신의 목표예요. 지금 둘 다 열어보시면 아이들 이렇게 우클릭해서 열어보시면 한국말로 설명해놨으니까 일단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각각의 파일에다가 각각의 모듈에다가 code.py에는 이 전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을 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data.py에다가는 그 중간중간에 사용할 데이터 이름들을 미리 등재해 두기 위한 할당문, 예를 들면 넘버는 3과 같은 느낌으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 위한 할당문을 적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최종 목표는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는 일단은 당신의 자유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뭐 만들지 잘 모르겠다면 이 뒤에 있는 목표 예시를 도전을 해보시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거는 좀 어려운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를 구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시스템을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맞는 아이디랑 맞는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면 통과했습니다. 어서 오세요를 최종적으로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누구세요를 출력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스럽게도 저 사람이 맞춰야 되는 정답,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는 뭐지? 를 먼저 담아놓고 스타트해요. 이 프로그램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할당문을 아마도 데이터 모듈에다가 적어두고 스타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최종적으로 비교를 2번 하는 거잖아요. 이름 비교하고 유저네임 비교하고 패스워드 비교하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비교하기 위한 각각의 원본은 미리 담아두면 되고 저 사람이 입력한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진짜로 인풋 호출식을 써서 code.py에서 인풋 호출식을 써서 들고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역시나 데이터 모듈에 세이브를 해둘 수가 있을 겁니다. 와 같은 식으로 code.py를 열어보시면 전체 프로그램을 여기서는 전체 코드 실행 흐름을 함수 정의 3개를 적어놓고 이 세 함수의 순차적인 호출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3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시는 걸 직접 구사를 하는 게 이 최종 목표가 갖는 의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et data 하면 사용자로부터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받아서 데이터 모듈에 세이브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호출되면 여긴 지금 원본 정답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가 있고 방금 get data 호출하면서 담아놨던 사용자가 입력한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가 있어요. 그거 4개를 다 들고 와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로그인이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해당하는 판정을 내려서 true 또는 false를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해두면 됩니다. 자, 이거 세이브하는 방법 이전에 나왔던 대로 얘 지금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점 한 다음에 여기 할당문에 적어놨던 그 이름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 모듈의 이름 사전에 있는 이름 자리에 새로운 값을 얼마든지 담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 프린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판정 결과가 true면 성공적인 메시지, false면 누구세요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시면 목표 달성이요. 자, 이거 해볼 수 있겠습니까? 몇 초나 걸리겠습니까? 자, 일단 아까 전에 우리 데이터 이름을 먼저 계획을 해두고 진행하는 게 훨씬 편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일단 코드 모듈은 그러려니 하고 나중에 누군가 짜겠지 하고 데이터 모듈을 먼저 신경 쓰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지금 이 목표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 2, 3번 해가지고 여기도 일단 표시를 해놨어요. 자, 우리 로그인 기능을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일단은 정답을 이 프로그램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저 네임은 아레시아 인 그다음에 패스워드는 let me in 같은 느낌으로 당신이 자유롭게
저 사람이 맞춰야 되는 정답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일단 담아놓고 스타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get 데이터가 호출되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str 형식 값 2개를 이제 세이브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을 무슨 이름에 담을 거냐? 미리 지정해서 걔에 해당하는 할당문을 여기다가 유저네임 entered 처음에 뭐 0 같은 거 그냥 임시로 담아놓고 패스워드 entered 이런 식으로 이름을 미리 일단 계획을 해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 두 이름을 쓴다라고 정해놨다면 이제 get 데이터 내용물은 인풋을 2번 호출해서 그 각각의 결과, 그 각각의 리턴 값을 데이터 모듈에 이 이름, 이 이름의 순서대로 담기만 하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했다면 get 데이터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을 거고 일단은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한 데이터 4개가 다 모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프로세스를 호출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번 로그인이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해당하는 true,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뭐 예를 들면 is login successful 같은 직관적인 이름을 도입을 해서 아니요, false 같은 거 담아놓고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로그인 성공했다면 true를 다시 담으면 되는 거고 실패했으면 false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를 프로세스 내용물로서 집어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프린트 데이터는 여기에 false가 담겨있다면 누구세요 출력하면 되고 여기에 true가 담겨있다면 뭐 요 유저네임 들고 와서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라고 성공 메시지 예쁘게 출력해 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 이름을 이렇게 5개를 다 정해 놓으셨다면 얘를 옆에 커닝 페이퍼 같은 느낌으로 놔둔 상태에서 전체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얼마든지 구성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짝 보면 이 부분 구경해 볼까요? 자, 임포트문 요거 제가 과제 코드 작성할 때 줄곧 써왔던 표현이긴 한데 임포트문이 이렇게 이름을 2개를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as 해가지고 그러면 이 이름의 .py 파일 이 이름의 모듈을 들고 오는 건 맞아요. 모듈을 임포트한다라는 건 여기 적혀있는 내용물을 한번 실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실행 결과를 갖고 모듈을 메모리 위에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기는 한데 as 데이터 하면 그렇게 모듈 뭐 어쩌고저쩌고 데이터.py 해갖고 모듈 하나를 만들기는 하지만 내 이름 사전에는 이 4글자로 등재를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길다란 이름을 적지 않고 내 이름 사전에 있는 data 한 다음에 점 찍으면 바로 data.username, data.password를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면 예를 들면 뭐 이 정도는 같이 해봅시다. get 데이터 할 수 있겠죠? 당신도? 그죠? 이게 지금 목표는 data.username에 인풋 결과를 담는 거예요. data.username은 아이고 답을 적으려고 하겠어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와 같이 하고 이거 복부터 하면 패스워드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죠? 비번을 입력하세요. 까지 하고 한번 F5 눌러서 한번 실행해 봐요. 그래서 잘 들어가겠지. 잘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모듈을 써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추가로 생기기는 하는데 뭐 다른 동네는 이거를 자동으로 해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아이들을 쓸 때는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요 코드를 붙잡고 F5를 하면 여기 적혀있는 내용물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요 .py 파일 내용물이 아직 저장이 안 됐다면 저장할 거냐라고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예 하면 이 .py 파일 내용을 SSD에 저장을 한 상태에서 다시 들고 와서 실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서비스를 이 옆에 있는 이 .py 파일에 대해서도 해주지는 않아요. 따라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모듈을 따로 쓴다라면 얘는 수동으로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놓고 code.py로 돌아와서 문장들 적고 F5 눌러서 실행을 하셔야 목표대로 동작을 할 거예요. 정도만 주의하면 성공적으로 get 데이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유저네임에 담으면 안 되는 거잖아. 유저네임 엔터드에 담아야 되는 거였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entered 해서 F5 눌러서 실행해 볼게요. 나 그런 거 없어.
같은 느낌으로까지 하면 지금은 뭐 밑에 있는 함수들은 내용물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버릴 겁니다. 자, 이렇게 F5를 눌러서 한번 실행했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당신 이거 실행해봤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 실행할 때 썼었던 요 출력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요 인터랙티브가 떠 있는 상태로 code.py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프로세스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내용물을. 여기서 데이터하고 점을 찍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 기다리면 내가 저 옆에 모듈에 할당문 해갖고 도입해둔 그 이름들을 자동 완성 목록으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마치 타임점하고 기다렸을 때 슬립 포함되어 있는 이름 목록을 보여줬듯이 옆에 데이터도 타임과 비슷한 모듈이란 말이에요. 걔 이름 사전에 지금 이름 5개 있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한테 이 5 이름을 순서대로 목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이런 길다란 이름을 오타를 내지 않고 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의 목표는 지금 비교를 2번 연거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같고 비번도 같으면 전체 로그인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한 줄로 끝을 낼 수가 있겠죠. 데이터.is 로그인 석세스풀에다가 뭔가를 담는 게 목표인데 계산하면 로그인 성공 여부가 나오는 수식을 적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로그인이 성공했다라는 건 이름도 2개가 서로 같고 그리고 비번도 2개가 서로 같으면 돼요.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름 비교하는 유저네임이랑 는는하고 데이터.점 유저네임 언더스코어하고 자동 완성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 찍고 잠시 기다리거나 또는 적당히 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아까 봤던 그 이름 목록을 다시 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 돋보기를 빼고 진행할게요. 데이터 모듈을 이제 안 봐도 될 것 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름만 서로 비교를 해서 이름이 맞냐를 잰 셈이에요. 여기다 이제 AND 연산자 붙여갖고 데이터.패스워드는 넣는 데이터.패스워드 엔터드와 같냐. 이 두 넣는 수식의 계산 결과 값이 둘 다 참에 준하면 로그인 성공 여부도 참에 준하는 값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false가 계산 결과 값이 전체 end 수식의 계산 결과 값이 될 것이고 우린 false를 담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한 줄만 적으면 프로세스는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 돼요. 그죠? 할당문 하나로 끝이 났습니다. get 데이터는 할당문 2개를 썼지만 얘는 하나로 충분해요. 그다음 프린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인터랙티브에다 출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선 우리가 할당문을 적을 수가 없고 대신에 프린트 호출식을 적으면 되겠죠. 근데 현재 목표상으로는 여기서는 지금 분기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데이터.is 로그인 석세스풀이라면 그럼 이제 프린트 안녕하세요 콤마 띄고 플러스 데이터.유저네임 님 느낌표와 같이 적당히 친근한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코드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리턴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리턴하지 않는다면 프린트 누구세요? 와 같이 쳐버리는 게 가능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F5 눌러서 로그인을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정한 정답 이름이랑 비번을 입력하면 성공할 겁니다. 나 실습하러 왔는데 실습을 지가 하고 앉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과제하면서 이런 데이터 흐름을 몇십만 번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주구장창 하시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은 지금 자동 완성 잘 된다는 거 컨트롤 스페이스 쳤을 때 저 모듈 이름 사전에 있는 거 잘 튀어나온다는 거 그게 비록 내가 직접 작성한 모듈 타임 모듈, 랜덤 모듈 그건 알아서 잘 해놨을 건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단순히 할당문만 나열해 놨었던 할당문만 대충 나열해 놓고 다 했다 하고 저장해 놓고 손 놓고 있었던 이런 간단한 모듈들을 도입하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은 정식 모듈로 간주를 해서 해볼게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RACIN, let me in.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뭐 데이터 엔터 치면 모듈이 나올 것이고, 데이터.패스워드, 데이터. 등등등을 얼마든지 미리 저 모듈에 적어놨었던 코드 실행이 끝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이름 데이터가 멀쩡히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맨 마지막에 이런 거 잘 들어있었구만, 그래서 지금 로그인에 성공했던 거구만, 과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당연스럽게도 이름 목록이 제때 잘 튀어나오고 있다 같은 것들을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그 정도가 이제 우리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이름들을 다루기 위한 중요한 경험이었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목표 저랑 같이 진행했고, 여기가 이제 오늘 마무리 슬라이드예요. 지금 뭔가 대충 하고 넘어간 느낌이 들긴 한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이름과 관련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또 등장을 할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자, 우리 지금 과제 1, 2, 3 하던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은 중간에 뭔가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예를 들어 while문을 쓸 줄 몰라서 듀얼을 못 짠다는 앵간하면 진짜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과제, 그런 대결 수행하는 코드, 함수 정의 내용물 작성하다가 만약에 막혔다면 대부분의 상황은 이 오늘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 흐름이 중간에 막혀서 나 분명히 는 해갖고 저기다 담은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있지? 자꾸 왜 네임 에러가 뜨는 거지? 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이 영접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 과제들 하면서 복잡한 코드 흐름을 야기하기 위한 데이터 흐름들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못해서 뭐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가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서 제출을 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튼 그거랑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이랑 다음 주랑 해서 수업에서 조금 더 잡아놓고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러 간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금 등장했던 그 데이터 이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값들 담아놓고 다음 단계 가면 되겠구만 과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전반적인 파이썬 수식, 파이썬 문장, 달리 말하면 코드를 작성하는 난이도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걸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 중요한 내용이니까 방금 봤던 거 쉬운 거 하고 앉았네, 원래는 어려운 거였다라는 걸 상정하면서 다음번에 어려운 게 등장했을 때 얘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데이터 관점에서의 나누기를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를 위해서 과제 넘버 4를 출제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궁금한 거 있습니까?